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강의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제가 현대사를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다룬 내용은 대한민국 수립과정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에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 각각 정부가 분리 수립되는 그 과정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 20개 정도? 평균 15분에서 20분짜리 영상을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 제가 초창기였고 제 개인적 사견을 굉장히 아주 강하게 불어넣었고 어찌 보면 그래요. 역사라는 게 역사가가 자신의 해석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참 많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사 그냥 이렇게 쭉 진도 나가면서 이승만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죠. 이승만의 독재 이야기 정말 많고요. 김창룡 같은 이 나쁜 새끼 이야기도 해야 되고 김구 선생님이 49년에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 이야기도 좀 했어야만 합니다만 현대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대선 특집으로 지금 우리가 20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9명의 대통령들은 말 표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19명의 대통령이 아니죠. 이승만이 1대, 2대, 3대의 대통령이었고 박정희가 5, 6, 7, 8, 9대 대통령이었으니까 실제로 대통령들은 한 10명 남짓 정도 되는데 이승만 3번이나 박정희 5번이나 그 각각의 몇 대 대통령, 박정희 5대는 어떻게 당선됐고 6대는 어떻게 당선되었으며 7대 대통령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를 전부 다 한번 파헤쳐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현행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에도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로 규정이 됩니다. 특히 대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선을 치르기 위해 헌법이 개정되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걸레 헌법, 누더기 헌법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그 헌법의 개헌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들 보면 이 사람이 독재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의를 저는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 물론 그분들은 저와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에 공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대선 특집에서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던 권력자들의 나쁜 행동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들이 왜 독재자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 개인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겠다. 사실에 입각한 강의를 하겠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가져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게 재미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려면서 또 화가 났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특히 현대사를 전공하신 많은 학자분들이 계실 텐데 왜 대중에게 이렇게 진실된 역사적 사실들을 고해하지 않는지 백성들도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또 내가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굉장히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저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유튜브 영상에도 어디에도 이런 영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제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우리 역바영 선생님들이 자료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언제입니까? 물론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건국일이라고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도 영상으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정부 수립일이건 건국일이건 간에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최소한 내가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나라 대한민국 생일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가서 너희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일이 언제야? 그거 9월 9일입니다. 말 못하면 아오지 탄강 갈 겁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우리는 축구장에 가서 붉은 악마 옷 입고 대한민국 외치면 그게 애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심각한 문제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생일은 내 나라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3월 달에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프로나 알고 계실지. 8월 15일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바로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결과론적으로 분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부통령은 이시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이 어떻게 당선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1945년부터 48년까지 대한민국 수립 과정은 굉장히 자세히 영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미국은 남한에 들어왔고 소련은 북한에 들어왔죠. 그런데 미국과 소련은 냉전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손잡고 한반도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총선을 주관할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그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만들어진 임시정부에 의해서 총선이 치러지고 통일정부가 만들어지면 그 통일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일단 5년 정도 최대 영국과 중국까지 포함해서 신탁 통치를 4개 강국이 하겠다는 게 발표가 됐고, 그 신탁 통치 문제 때문에 좌익들은 반탁을 전개하다가 훗날 찬탁으로 넘어섰고, 우익들은 반탁 운동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해졌습니다. 이럴 때 이승만이 한반도 남쪽에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에서 소련이 물러날 수 있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하자라는 남한의 단독 정부론을 처음 언급을 하게 되죠. 이 이승만의 단정론은 결과적으로 분단으로 가자라는 건데, 이때 깜짝 놀랐던 중도 세력,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 김규식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약속한, 당시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 약속했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빨리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미소공의를 다시 열어라. 실은 이승만의 단정론 전에 1차 미소공의가 열렸으나 미국과 소련의 입장차 때문에 휴회가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좌우합작 운동을 미군정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군정의 생각은 대통령은 김규식이, 부통령은 여운형이 있으면 참 좋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물론 소련은 또 당연히 김일성이 대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으르렁거리는데, 이들이 으르렁거리는 과정에서 그 으르렁에 장이 한반도가 참 적당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꼭 했던 것처럼 바로 제2차 미소 공의에서 미국과 소련이 으르렁거리다가 결렬돼 버립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임시정부 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 보면 자신들의 거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에 한반도 문제를 넘겨버립니다. 그게 47년 11월이었고 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이 남한에 들어와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올라가서 인구 조사를 해야 남북한 총선거를 치를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 총선. 그런데 아무래도 인구가 부족한 북한 지역에 국회의원이 따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남한에서 반공을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된다라면 결과론적으로 권력을 잡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소련과 북한, 또 하나 소련 입장에서는 유엔이 미국의 거수 집단이니까 그 유엔에 입각한 총선을 치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련과 북한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방북을 거절하게 되면서 우리가 또 분단이 된 측면도 있으니 분명히 분단의 책임은 소련과 북한도 져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통일정부 수립하려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저렇게 북한과 소련이 방해하니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 넘깁니다. 그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하자. 선거 가능한 지역은 남한이잖아요. 여러분, 남한 단독 선거가 약속이 됩니다. 이게 날짜가 5월 10일로 박혀요. 그러다 보니까 여운형은 1년 전인 47년에 암살로 죽게 되면서 사실상 좌우합작 운동이 끝났고, 그럼 지금 남한의 민족 지도자 중에 그래도 조금 존경할 만한 인물은 제가 볼 때는 김구나 김규식인데, 이들은 안 된다. 남한의 단독 선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분단로 가는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규식은 김일성에게 편지를 썼고, 김구도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난다라고 하니 당시 남한의 우익 청년들이 김구를 비판하죠. 남한마저 김일성의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에게 이용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을 만나러 가기 전에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고합니다. 나는 38도선을 가로배고 누울지언정 민족의 분단은 막겠다. 내일 실의 구찬 안위를 꾀하기 위해 민족의 분단을 회책하는 짓거리를 하지 않겠다. 이거 대놓고 이승만을 디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김일성이 김규식의 편지에 답장을 하는데 이 김일성 머리 쓴 거 보십시오. 여러분 48년 2월에 5월 10일 총선이 약속됐고 김규식이 김일성에게 야 분단 막자 너랑 나랑 좀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김일성이 답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4월달 무렵에나 김규식에게 편지 답장을 합니다. 여러분 5월 10일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4월은 벌써 선거 분위기입니다. 각 지역에 벽보 붙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김규식이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북한에 올라가면서 김구와 함께 올라간 이걸 우리가 남북협상운동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북한에서 약간 김일성을 떠받치는데 김구나 김규식 선생님이 들러리가 되는 모양새도 분명히 됐고 이용당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아무리 김구나 김규식 정도 되시는 분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가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어린 김일성을 달래서 분단만큼 막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어차피 분단은 현실화되는 속에서 분단의 책임만큼은 면피하려고 아주 생쇼를 했던 겁니다. 남북협상운동 때 미국과 소련 물러가고 우리끼리 임시정부 수립해서 통일정부 수립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냥 허공의 메아리로 그냥 끝쳤고요. 끝내 50총선은 치러집니다. 여러분 50총선은 우리 역사상 남녀평등에 입각한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실제로 단군 이래 처음으로 몇 세 이상의 남녀가 참정권을 가졌던 사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21세 이상이 정확하게 선거권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19세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4년이고 지금도 4년입니다만 이때만 2년짜리 국회의원 선거를 뽑았습니다. 선거가 200곳이었는데 제주도에서는 4.3 항쟁이 한참 전개되는 과정에 2곳이 미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0총선에 김구나 김규식 계열, 남북협상 계열이나 사회주의 계열은 불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총선을 딱 치렀더니 의외로 젊은 소장파 무소속 출신들이 가장 많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독촉계와 친일지주 자본가 세력 한민당이 당선되는데 이제부터는 좀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